그 후원회를 맡아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돈이 별로 없는 후보입니다. 잘 아시죠? 돈 없이 그냥 몸과 열정, 그리고 정직한 우리 신뢰, 이걸 바탕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후원회에서, 후원회장은 우리 고려대학교 전 총장이신 홍일식 총장님께서 맡으셨고요. 공동회장으로는 제천의 인재육성재단 부의사장을 맡고 계신 황덕수 어르신께서 공동회장을 맡으셨고, 또 철우회 회장으로 현재 계시는 우리 최병도 우리 회장님께서 현 회장을 맡으셨는데요. 그 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수고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후원금은 서울에서 모아서 내려오고 이 지역에서는 쓰는 그런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후원회에 우리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신 분이 어디 바깥에서 안내하고 있으니까 피켓 들고, 전에 신한증권, 신한굿모닝 증권이라고 하죠. 거기에 상무를 역임하시고 여기 내려와서 지금 저를 돕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저희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돈 좀 많이 모아서 제천으로 보내달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죠? 그럼 제가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좀 빠른 속도로 낭독하는 것으로 우선 기자회견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천 난양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 소통의 정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제천 난양 지역은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활로는 보이지 않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비어져만 갑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도 새 바람이 불어와 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우리들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 오늘의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물과 함께 새날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새로운 제천 난양 건설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서로 비방하고 음해하는 구태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배우면서 누가 당선되든 하나가 되는 제천 난양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소통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후보자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나누며 국민들을 바라보며 더 겸손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천 난양 유권자 여러분, 저 이근규와 함께 소통의 정치 시대를 열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공천권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중앙당 실력자들에게 줄을 대서 밀실에서 전략공천을 따오려는 소신 없는 구시대 정치를 벗어 던지겠습니다.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제천 난양 당원과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국민 참여 경선에 의한 국민 공천을 받아 당당히 우리 시민들이 만드는 우리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당원 모두와 시민 모두와 화합하여 폭풍 같은 기상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 승리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난양 유권자 여러분, 저는 손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날 제 손을 잡으면 아궁이의 솥뚜껑처럼 따뜻하다고 입을 모으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제 손을 오래도록 잡아주시고 저를 지켜오신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제천 지역의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건 기업 유치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야 지역에 돈이 많이 풀려나갑니다. 그러려면 정말 오래도록 지역을 지켜나갈 대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업형 대기업 물류기지를 유치하겠습니다. 물류기지가 유치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새롭고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각종 세금 수입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로 인해 지역사회에 서민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의 계열사를 하나 이상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부도날 위험에 빠진 기업이나 쓰레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업종의 기업들로는 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청소년 운동연합 총재로 봉사하는 저는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어디 계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빠 먼 곳으로 돈 벌러 나갔어요.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을 만나면 여기 애들 그 큰 멋있던 고등학생 다 어디 갔냐, 대학생 어디 갔냐 물으면 우리 애들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먼 곳으로 대도시로 백지로 직장 찾아 나가서 고생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봉급이 이렇게 많습니까? 작은 봉급에 자취생활하랴 하숙생활하랴 밥 끓여 먹으랴 뭐가 남겠습니까? 안 할 말로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는 이제 제천단양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객지에 나가 살면서 자취 하숙하며 혹은 새빵살이하며 봉급을 축내며 힘들게 지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 땅을 지어가면서 직장 다니며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제천단양을 제가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 이근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이근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깊이 고민해온 저는 최근에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음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약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KTX를 분리 독립하여 민간 대기업에게 넘기려는 정부의 꼼수 같은 그런 추진 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떤 누구에게 물어봐도 누가 봐도 특정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기관 교통망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파괴하게 될 우려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제천의 단양의 자랑인 이 철도공사 중북 본부를 유치하고 온 시민과 온 국민이 기뻐했던 그 철도공사의 공익성에 의한 부채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 우리들 서민들의 세금으로 떠안게 되는 국민적 피해가 발생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제천단양 지역만 보더라도 KTX 타본 분 계십니까?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강원 시민 여러분, KTX 타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타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 KTX가 비교적 흑자를 내고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서민들의 발이요, 서민들의 산업기관 철도인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은 영업개수 미달로 인해 적자 구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제천단양도 적자 구조의 철도만 남게 되는 지역적인 불이익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KTX 분리 독립을 통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려는 이러한 의혹을 막아내기 위해서 굳이 이 문제를 임기 말에 다다른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부정부패와 특혜 의혹으로 또다시
국론 분열과 갈등만 유발시키게 될 우려가 있는 이 문제를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새 인물들로 구성되는 다른 새로운 19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며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임기 말에 다다른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일의 추진을 중단하고 2015년에 가서야 완성될 이러한 사업 계획을 차기 정부로 그 추진 계획의 검토와 집행을 넘겨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현재 측근 비리와 가족 비리와 그리고 정치권 전체를 휘몰아치고 있는 특혜 의혹과 뇌물수수 공방으로 얼룩진 이 정부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결론질 수도 없는 이 문제를 굳이 추진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딱히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분명히 내부에 흑막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KTX 분리독립 민간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이 음모를 새로이 구성되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제천당양 지역에서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 요를 통해 정부 측에도 이 의견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로 단양군 매포 영천리에 추진되고 있는 악성 폐기물 매립건설을 저는 주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며 절대 반대합니다. 그동안 각계의 지질학 전문가들이 석회암 지역이라서 때로는 함몰되고 무너져 내리고 때로는 석회암 구멍으로 인해서 하수, 지하수가 흘러다녀서 오염되기 쉬운 그러한 지역이라 매립장 건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누누이 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계의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검토와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환경청에서 이를 허가한다면 저는 국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하여 이를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단양군 매포, 영천리, 하시리, 상시리, 가평리, 고양리 지역의 주민들은 1년여가 되도록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더없이도 살아온, 순박하게 살아온 농민들이 대부분인 이분들은 처음에는 어려운 사업가 그저 도와줘 보겠다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업 내용도 전혀 모르는 채 숨겨진 채 오히려 잘 해보라고 격려까지 해주면서 동의서를 써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러나 뒤늦게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주민설명회에서 그 실상을 알게 되었고 우리 제천 황암단지에 건설된 악생 폐기물 매립점보다 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마늘농사 다 망치고 통농사 다 망치고 밭농사 다 망치면서 추운 겨울에 감기 걸리고 손 터지고 발바닥에 동상 걸려가면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근규는 그들의 편입니다. 이제 오랜 투쟁의 시간 동안 아주 오랜 투쟁의 시간 동안 성과가 있어서 매립장 저지에 상당히 희망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 이근규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매포 영천리에 있는 주민들, 하시리, 상시리, 가평리, 고향에 있는 주민들 모두의 단합된 힘의 결과입니다. 또한 이를 안타깝게 여기며 힘을 보태준 환경운동연합이나 단양군의회 의원들, 각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대대적으로 서명에 동참해준 단양군민, 제천시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